이번 시간에는 우리 데이터 모델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 모델, 그러면 이 데이터 모델은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빈 땅이 하나 있는데 이곳에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온대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설명해 주는 게 제일 좋은 자재를 써가지고 친환경 그런 아파트를 짓겠대요. 그리고 요즘에 새로 나온 그런 IT 기술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접목을 시켜서 스마트한 그런 아파트가 이제 지어진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말로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을 보여주고 안방은 여기 있고 작은 방은 여기 있고 거실은 여기 있고 화장실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계속 설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아파트 건설 회사에서 이제 뭘 만들어요? 우리 모델하우스라는 거 만들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 모델하우스를 딱 보면 이렇게 지어지는구나. 안방하고 작은 방하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거실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화장실은 이런 구조로 생겼구나. 그리고 한 번에 이제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런 이제 모델하우스 같은 게 우리 데이터 모델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필기 공부할 때 이제 ER 다이어그램 해서 다이어그램 배웠죠. 그런 ER 다이어그램 그런 게 우리 데이터 모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 학교에서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해요. 그러면 학교를 구성하는 거는 이제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교수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책상이다, 의자다 해서 그런 비품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이제 현실 세계에 있는 그런 객체,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집어넣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에서 이제 설계라는 걸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사람이 이런 데이터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저런 데이터는 저렇게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말로만 설명하게 되면 우리 실제 사용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 자체도 사람들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하는 사람이 와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진행된 그런 과정들을 이제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학생이라는 개체를 다 집어넣고 교수라는 개체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설명하면은 그걸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추상적으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눈에 이제 보여지는 그런 구조, 모델하우스처럼 눈에 보여지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걸 보고 우리가 데이터 모델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이라는 거는 현실 세계에 있는 정보들 있죠? 그런 정보들을 컴퓨터에서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단순화시키고 추상화를 해요. 추상화를 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표현한 그런 개념적 모형을 보고 우리가 데이터 모델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에는 데이터도 나타내야죠. 그리고 데이터 어떤 관계, 어떤 데이터랑 어떤 관계들이 있다. 그 관계도 나타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의 의미도 나타내야 되고요. 그리고 일관성이 됐든 제약 조건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하기 위한 그런 이제 개념적인 도구들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우리 데이터 모델이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에서 데이터의 구조, 스케마를 이제 논리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지능적 도구로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데이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이라는 거는 현실 세계에 있는 그런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표현한 그런 개념적 모형을 보고 얘기한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모델에 보게 되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 구성 요소요. 구성 요소에는 개체라는 게 있고 속성이라는 게 있고 관계라는 게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구성 요소는 이제 우리가 다음 섹션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모델을 구성하는 3요소에는 개체, 속성, 관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요거 이제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데이터 모델의 종류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라는 게 있고요.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라는 게 있고 물리적 데이터 모델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때 이런 모델에다가 이제 표시해야 되는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꼭 표시해 줘야 되는 게 구조도 있고요. 연산도 있고 제약 조건도 있고 있어요. 자, 그럼 모델의 종류하고 모델에 이제 표시해야 할 그 요소들 요거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첫 번째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요.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다. 그러면 얘는 말 그대로 개념이에요. 개념. 해서 현실 세계에 대한 그런 인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실 세계에 대한 그런 인식을 추상적 개념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과정을 보고 얘기하는데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겠죠. 그런 속성들로 기술된 그런 개체 타입이랑 그 다음에 이 개체 타입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관계를 이용해서 현실 세계를 이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그런 개체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보구조로 이제 표현하기 때문에 이 개념적 데이터 모델을 다른 말로 이제 정보 모델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적 데이터 모델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ER 다이어그램, ER 모델이요. 두 번째 이제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요. 얘는 이제 개념적 모델링 그 과정에서 얻은 그 개념적 구조 있죠. 그 구조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세계의 환경에 맞게, 컴퓨터 환경에 맞게 이제 변환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우리가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념적 모델이라는 거는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실 세계에 대한 그런 인식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표현한 걸 보고 우리가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개념적 구조를 이제 컴퓨터 환경에 맞게 변환하는 그 과정을 보고 우리가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더라. 이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라는 거는 우리 필드로 기술된 그 데이터 타입 있죠? 그 타입이랑 그 각각의 타입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이용해서 현실 세계를 이제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데이터 모델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면 우리 논리적 데이터 모델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할 때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어떤 걸로 사용할지 정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DBMS에 맞는 특정 논리적 데이터 모델 하나만 우리가 선정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라는 거는 데이터 간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관계 모델이라는 게 있고, 계층 모델이 있고, 네트워크 모델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리고 이제 물리적 데이터 모델이라는 것도 있죠. 그 물리적 데이터 모델이라는 거는 실제 컴퓨터에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는지 그 저장되는 방법을 정의해 놓은 거, 그걸 보고 우리가 물리적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델의 종류에는 개념적 데이터 모델, 논리적 데이터 모델, 물리적 데이터 모델하고 그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모델에 표시해야 될 그 요소요. 그 3요소, 그러면 이제 구조, 스트럭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연산,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제약 조건, 컨스트레인트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영어로 이제 써라, 그렇게 해줘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영어까지 같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만약에 은행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제 구조에 해당하는 게 은행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이제 사용할지, 그리고 그 데이터들끼리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구조로 이제 만들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걸 보고 우리가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산이다 그러면 연산은 은행으로 따졌을 때 은행에서는 주로 해주는 일이 뭐예요? 돈이 입금이 되고 출금이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을 집어넣었어, 그럼 이제 그 금액만큼 이제 플러스를 해줘야 될 거고요. 만약에 돈을 찾아갔다, 그러면 이제 그 금액만큼 이제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스마트 뱅킹이 됐든 인터넷 뱅킹이 됐든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돈을 다른 사람한테 만약에 이체를 시켰어요. 그럼 그 해당 사람한테는 이제 돈을 마이너스를 시켜야 되고, 그 받는 사람 계좌에서는 이제 플러스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연산이라는 거는 그 은행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거를 할 건지, 어떤 작업을 처리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걸 보고 우리가 연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조건이다. 그럼 제약 조건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저장될 수 있는 그런 실제 데이터, 그 실제 데이터의 제약 조건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행 데이터베이스에 아무나 접근할 수 있게 만들면 돼요? 안 되겠죠. 그리고 아무 데이터나 막 입력이 되게끔 그렇게 설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정해진 형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 형식은 어떻게 해라. 이런 데이터는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이제 입력을 받고 이런 형식으로 출력을 해줘라. 그렇게 이제 조건 같은 것들을 기술하는 걸 보고 우리가 제약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다. 그러면 구조라는 거는 우리 논리적으로 표현된 그 개체들의 타입 있죠? 그 개체들 타입 간의 그 관계로서 우리 데이터 구조가 됐든 정적 성질이 됐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연산이다. 그러면은 연산이라는 거는 실제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그 작업에서 그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기본 도구요. 은행에서는 입금하고 출금을 주로 한다. 돈이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무엇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 그게 이제 연산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조건은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저장될 수 있는 그 실제 데이터 있죠? 그 실제 데이터의 논리적인 그런 제약 조건을 보고 우리가 제약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에 표시해야 되는 그 요소는 구조, 연산, 제약 조건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 이 세 가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 얘네들은 뭐 시험 문제 나올 게 뻔하죠. 뭐 이런 거 하나 띡 써놓고 얘가 뭐에 대한 설명이냐? 써라. 아니면 데이터 모델에 표시해야 될 요소 세 가지를 써라.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런 논리적 데이터 모델, 그리고 우리 개념적 데이터 모델,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이제 이런 특징 같은 것들 이렇게 쭉 써놓고 이게 무슨 모델이냐, 그렇게도 이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때 이제 이런 특징들을 다 기억하면 좋죠. 좋은데 만약에 이것들 다 기억 못하겠다, 그럼 이렇게 굵게 표시된 거 그것만이라도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